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대입전형 구술면접의 이해와 대비법 강의를 맡은 성시고등학교 교사 손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효과적인 면접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과적인 면접 기법의 강의 내용은 면접의 중요성과 면접을 위한 준비, 면접에서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면접의 기술과 효과적인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가장 최종 단계의 전형 요소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2 내지 3배수, 많게는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면접의 유형과 방식이 매년 바뀌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대학에서는 사전 면접 문항 없이 면접실에서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서류 검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접은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을 위한 준비입니다. 면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원대학 입학처에서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보고서나 면접 기출, 그 다음에 면접 동영상, 모집 요강의 면접 평가 관련 내용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수집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나 또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면접 후기 자료집을 통해서 면접의 상황을 이해한 다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문제가 만들어지면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실전 연습해 보고 그래도 면접이 어려우면 EBSI라든가 또는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면접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은 결국은 말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발표 수업이라든가 토론 수업 그리고 발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 면접관에게 알리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한 키워드를 충분히 정리한 다음 말할 거리를 만들어 예상 문제를 뽑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문제를 통해서 거울을 보거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촬영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의 면접이나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면접에 적극 참여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에서 지켜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문을 열기 전에는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는 가벼운 목례를 하거나 또는 깍듯하게 웃는 얼굴로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이 앉으세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앉지 않도록 하고 앉을 때는 바른 자세로 손을 무릎 위에 두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나갈 때는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것이 면접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면접에서의 복장은 교복 착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다운 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정한 두발과 반지, 목걸이, 귀걸이 또는 진한 화장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면접관의 질문이나 설명을 경청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은 묻는 무릎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할 때는 2, 3초 정도 생각을 정리한 후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거에 따른 근거와 부연 설명을 하는 두갈식 말하기 방식이 좋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자신이 준비한 문항이 나오면 즉각 이야기를 하고 당혹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질문했을 때는
답을 하지 못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하는 속도가 비슷하도록 연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들은 그 부분의 전공 교수님이거나 또는 단연간 면접을 실시했던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바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면접을 담당했던 입학사정관을 만나게 되면 지방 아이들이 사투리가 심하고 말이 빨라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하고 과도하게 생략된 말이나 비속어, 인터넷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는 분명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짓이나 얼굴 표정은 학생의 자신감과 열정을 심어주기에 좋은 것이며 시선은 면접관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면접관이 있을 때는 면접관들을 두루 쳐다보는 것이 좋고 시선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면접관의 코나 미간 등을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 뚜렷한 목표의식, 일관성 있는 답변, 지원 대학에 대한 학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를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에서 지켜야 할 기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르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후 숨 고르기를 크게 한 후에 아는 범위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하는 것이 좋고,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는 모른다고 빨리 답변을 해야 다음 질문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돌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 들었으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할 경우는 면접관이 잘못된 답을 했다고 오해해서 점수를 감점을 하기 쉽습니다. 학생들이 면접을 임할 때 대부분 질문을 2가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긴장해서 뒷부분의 질문만 답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면접의 기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할 때 모르는 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힌트를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등과 같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말한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에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와 같이 답하는 방식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난처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접관이 학생들을 난처하게 처할 마음이 아니라 순발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이라는 의미의 질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긴장해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하여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면접의 마지막 질문이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예 없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하고 면접실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이
물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활용을 잘한 경우 학생들이 합격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한 말이 잘못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이며, 사례에 의해서는 자신의 장점이나 포부, 지원 동기와 연결해서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대학의 인재상에 자신의 합당함을 말하거나 또는 지원대학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을 말하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 간호학과와 화학과에 합격한 사례의 답변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에는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자신의 별명이 미래 간호사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그 미래 간호사의 별명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꿈과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화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자신의 특성을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에 빗대어서 바이올린이 오래 사용할수록 소리가 깊어지고 다른 악기에 비해 표현도 풍부한 것처럼 자신도 볼수록 깊이 있는 학생이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학생임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대학에서 발간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대학별 기출문제, 그리고 선배들의 면접 경험을 담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면접 후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출제 의도, 출제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자료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집 단위의 기출문제와 대학별 면접 유형이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서류 기반의 문제는 비슷하게 매년 반복되어 출제하는 문형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유형의 변화가, 면접의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바뀐 변화 유형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학과에 따라서 사회적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하면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층면접에 대한 안내입니다. 심층면접은 교과 공부와 연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문계열의 심층면접의 경우에는 교과 지식의 이해와 해당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이나 경제, 법학, 사회학과 등의 학과에서는 시사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과 연결하여 정리하여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지문은 단순히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한 후에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독해 후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연계열의 심층면접에 대해서는 자연계열의 가장 기본은 수학 및 과학에 관련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학과 과학 교과서나 EB에서 교재 내용을 활용하여서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나 테마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원리를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심층면접은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답을 도출해낼 수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틀렸더라도 풀이 과정이 논리적이고 참신하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학과 과학, 수학과학과 과학 간의 영역별 통합 문제를 최근에 출제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간의 연계된 통합적 문제에 대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접관들이 대학별로 주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지원 동기,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과별 전공 관련 질문을 자신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활동과 연계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사례를 보면 물리학부에 지원한 학생에게 학생부에 동아리에서 생활 속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했는데 생활 속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라는 전공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물어본다거나 공공인재학부에 지원했던 학생에게 학생부에 난민과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였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온다면 가장 문제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필히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에서는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세특, 그리고 수상 경력, 봉사활동, 전공과 관련된 탐구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상 문제를 만들어 연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접관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학과 지원 동기와 활동의 준비 과정, 대학 생활에서의 학업 계획, 앞으로 진로 계획 등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동기나 준비 과정,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의 가장 기본은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를 충분히 정리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한 자료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알기보다는 실전 대비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과적인 면접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술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